한국,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교의 우등생으로서 그는 자신의 국제 정치 지식이 완벽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교수의 특별 강의는 그의 세계관을 뒤흔들었습니다. 그가 알던 세계 질서는 환상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한국이 숨겨온 진실의 충격적인 실체가 지금 밝혀집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올리버 라이트예요. 아침 정확히 6시 30분,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있었어요. 옥스포드 대학교에서의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기지개를 켜며 휴대폰을 집어들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처럼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죠. 한국이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는 작은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어요. 저는 눈을 굴리며 휴대폰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냥 또 다른 작은 나라가 중요한 척하는 거지 뭐,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치 제 생각처럼요. 국제 정치에 관한 책들이 책장에 완벽한 순서로 꽂혀 있었고, 옥스포드 대학교 재킷은 의자 뒤에 걸려 있었어요. 또 다른 수업날을 준비하고 있었죠. 빠르게 샤워를 하고 평소처럼 단정한 셔츠와 어두운 색바지,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광내는 가죽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노트북과 공책이 들어있는 갈색 가죽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제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죠. 아침은 서늘하고 안개가 자욱했어요. 아름다운 옥스포드 캠퍼스를 걸어가고 있었죠. 오래된 돌로 지어진 건물들이 주변에 우뚝 솟아 있었고 학생들은 수업을 향해 서두르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국제 전략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최상위권 학생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항상 그랬듯이 큰 강의실에 15분 일찍 들어갔어요. 몇몇 학생들이 이미 와 있었죠. 소피아 마르티네즈가 앞쪽 줄에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그녀는 검은 머리를 뒤로 묶고 동그란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똑똑했지만 저는 그녀가 작은 나라들을 연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작년에는 아시아에서 3개월을 보냈을 정도였죠. 그녀 옆에 앉아 공책을 꺼내고 있었어요. 안녕, 올리버. 소피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안녕. 시계를 확인하며 대답했죠. 한국에서 하고 있는 군사훈련 뉴스 봤어?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살짝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 그냥 미국의 작은 친구 아니야? 미국의 보호 없이는 아무것도 아닐 텐데. 소피아는 뭔가 말하려는 표정이었지만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 주변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강의실은 조용한 대화 소리로 웅웅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필기한 노트를 보고 있었어요. 오늘 강의는 동유럽에서의 나토 전략에 관한 내용이어야 했죠. 이미 앞서 읽고 제 생각도 준비해 놓았어요. 클레이턴 교수님은 제가 수업에서 발언할 때 좋아하셨거든요. 강의실 앞쪽에 큰 나무 문이 열렸어요. 벤자민 클레이턴 교수님이 들어오자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키가 매우 크고 은빛 머리에 반테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항상 트위드 재킷에 실크 넥타이를 메고 다니셨죠. 오늘은 평소보다 더 심각해 보이고 있었어요. 책상으로 가는 대신 그는 곧장 칠판으로 걸어가 서류 가방을 큰 소리와 함께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정된 강의는 연기됩니다. 그의 깊은 목소리로 발표했어요. 강의실은 조용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놀라움이 퍼져가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대신 한국에 대한 세계의 오판, A급 전략적 재앙의 여파에 대해 논의할 겁니다. 제 머리가 번쩍 들렸어요. 이건 강의 계획에 없었어요. 한국에 대한 전체 강의라고요? 왜 시간을 낭비하는 걸까요? 클레이턴 교수님은 돌아서서 칠판에 큰 글씨로 전략적 오판이라고 적고 있었어요. 조용한 강의실에 분필 소리가 가득 울리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럽고 약간 화가 나고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주제를 준비했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중요한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는 작은 나라라는 것. 더 배울 게 뭐가 있을까요? 금방 끝나겠네. 소피아에게 속삭였어요. 클레이턴 교수님이 다시 우리를 향해 돌아섰어요. 그의 푸른 눈이 강의실을 훑고 있었습니다. 잠시 그 눈길이 저에게 머무는 것 같았어요. 오늘, 그가 말했어요.
여러분이 글로벌 파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의자에 더 바르게 앉고 있었어요. 제 편안한 세계가 시험받으려 하고 있었지만 그땐 몰랐죠. 여전히 제가 모든 것에 대해 옳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펜을 더 꽉 쥐며 제 세계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클레이턴 교수님이 프로젝터를 켜자 불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억양을 가진 남자가 말하기 시작했고 그의 말은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날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번쩍 올라가고 있었어요. 한국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냥 앉아서 듣고만 있을 수 없었거든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제가 말하고 있었죠. 한국은 한강의 전체를 할애할 만큼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자 교실 전체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동의하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제가 클레이튼 교수님께 도전한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표정을 짓고 있었죠. 클레이튼 교수님은 화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에게 살짝 미소를 지어 보이셨는데 그런 미소는 제가 뭔가 명백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미소였어요. 라이트 군, 교수님이 차분하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자네의 자신감이 인상적이군. 이 수업이 끝날 때까지 그 자신감이 유지될지 한번 보자고. 제 뺨이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틀렸다는 듯이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모든 책을 읽었고 지도도 공부했고 어떤 나라가 중요하고 어떤 나라가 중요하지 않은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클레이튼 교수님이 불을 어둡게 하자 교실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프로젝터가 켜지면서 앞벽에 파란 빛이 드리워지고 있었죠. 그리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한 남자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는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러시아 억양으로 말하고 있었죠.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어요. 제 이름은 체르노프입니다. 러시아 대외정보국 소속입니다. 저는 더 똑바로 앉고 있었어요. 러시아 정보기관이라고요? 이건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죠.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이 아닙니다. 체르노프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그가 말하는 동안 그의 눈은 불안하게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펜을 더 꽉 쥐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일종의 속임수일까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우리의 모든 평가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었어요. 필요하다면 그들은 일주일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들의 방위 기술은 실제로 세계에 보여주는 것보다 1520년 앞서 있습니다. 교실이 너무 조용해서 벽에 있는 시계 소리까지 들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제 숨소리조차 너무 크게 느껴지고 있었죠. 소피아를 힐끔 쳐다봤어요. 그녀의 눈은 안경 뒤로 커져 있었어요. 그녀는 놀란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의심이 확인된 사람처럼 보이고 있었죠. 클레이튼 교수님이 영상을 일시 정지시켰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자. 그가 말했어요. 그는 버튼을 클릭했고 화면에 영상 통화가 나타났어요. 금발 여성이 우리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녀는 뒤에 지도가 걸려있는 작은 사무실로 보이는 곳에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출신 기자 안나 코바셰프스카이입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한국의 군사 문화를 연구해왔어요. 안나는 제가 한국을 영원히 다르게 보게 만드는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죠. 먼저 그녀는 대학생들, 즉 저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이 그룹으로 앉아서 마치 수학 문제를 논의하듯이 전투 전술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그녀는 번화한 도시 거리 아래에 지어진 지하 대피소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매일 그것들 옆을 지나치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죠. 그 다음으로는 목적과 진지함을 가지고 움직이며 비상훈련을 하는 일반 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안나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일상생활의 일부로 전쟁에 대비하고 있어요. 대학생들은 영국 학생들이 축구 경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쟁 대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상한 감정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의심이었죠. 처음으로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클레이튼 교수님은 안나에게 감사를 표하고
다시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숫자를 살펴보죠. 그가 말했어요. 화면에 차트와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것들은 한국의 공식 국방 예산이 GDP의 2.7%라고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기업 연구, 예비군 훈련,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한 실제 지출은 4.5%였어요. 거의 2배잖아.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더 많은 슬라이드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특정 테스트에서 미국 전투기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한국 전투기들, 3분 안에 발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포병 시스템들, 첨단 보호 시스템을 갖춘 탱크들이 있었죠. 제 펜이 노트북을 가로질러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제 손은 이 모든 새로운 정보를 따라잡기 어려웠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도전받고 있었죠. 이게 과장된 건 아닌가요? 마침내 제가 물었어요. 이 모든 것에서 허점을 찾길 바라면서요. 클레이튼 교수님의 대답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었어요. 한국은 수출용 모델을 실제 가지고 있는 것보다 30.4% 덜 강력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실제 능력을 숨기고 있죠. 제 노트를 내려다봤어요. 낙서와 물음표로 가득했어요. 제 깔끔하고 정돈된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소피아가 몸을 기울여 속삭였어요. 작년에 여행 다녀온 후에 말하려고 했었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저는 그녀에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너무 바빴거든요. 세계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던 편안한 생각들이 제 주변에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클레이턴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공책은 펼쳐져 있었지만 손에 든 펜은 멈춰 있었어요. 제가 세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도전받고 있었고 이에 대해 어떤 기분이 들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죠. 이제 그들의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클레이턴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화면에는 FA-50이라는 날렵한 항공기가 보이고 있었어요. 영화나 책에서 본 전투기보다 더 작아 보였죠. 이 비행기는 훈련용 항공기로 광고되고 있습니다. 클레이턴 교수님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리아에서의 러시아 공군 보고서에 따르면 특정 상황에서는 F-16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빨리 이것을 적고 있었어요. F-16은 유명한 미국 전투기죠. 한국의 훈련용 비행기가 이와 맞먹을 수 있다면 그들은 또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다음으로는 K9이라는 자주포에 관한 슬라이드가 나왔어요. 사진에는 탱크 궤도 위에 큰 포가 올려져 있었죠. 강력하고 무거워 보이고 있었어요. 이 포병 시스템은 3분 이내에 발사하고 새로운 위치로 이동한 다음 다시 발사할 수 있습니다. 클레이턴 교수님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적의 레이더가 위치를 파악하고 목표로 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렇게 거대한 기계를 3분 안에 움직인다고요? 대부분 나라의 포병은 그 시간에 엔진도 제대로 데우지 못했을 거예요. 탱크, 함선, 방어 시스템을 보여주는 더 많은 슬라이드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각각은 예상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모든 슬라이드는 제 오래된 믿음을 약화시키는 또 다른 증거였어요. 너무 빨리 적느라 손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벌써 3페이지를 채웠죠. 이런 모습은 평소의 제가 아니었어요. 보통 제 필기는 깔끔하고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놀란 관찰과 질문들이 뒤섞여 있었죠. 그러다 클레이턴 교수님이 킹 스파이더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무기가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이었죠. 이 AI 전장 관리 시스템은 모든 전투 요소를 실시간으로 연결합니다. 그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수천 개의 변수를 동시에 처리하고 과거 전투 데이터를 기반으로 78%의 정확도로 적의 움직임을 예측합니다. 클레이턴 교수님은 잠시 멈추며 그 말이 와닿게 하고 있었어요. 이는 비슷한 미국 시스템보다 약 15% 높은 수치입니다. 강의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필기하거나 눈을 크게 뜨고 있었죠. 일부는 혼란스러워 보였고 다른 학생들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내 얼굴에도 같은 불신과 매료의 혼합이 보이는지 궁금했죠. 다음 영상은 절 바로 앉게 만들었어요. 수백 개의 작은 드론이 완벽한 대형으로 함께 날고 있었거든요. 마치 새떼처럼 움직이며
한꺼번에 방향을 바꾸고 있었어요. 시범에서 일부 드론이 격추되었지만 나머지는 즉시 패턴을 조정하며 임무를 계속하고 있었죠. 이 자율 드론 무리는 통신이 끊어져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클레이턴 교수님이 말씀하고 계셨어요. 일부가 파괴돼도 임무는 자동으로 남은 장치들에게 재분배됩니다. 옆에 있는 소피아를 슬쩍 보았어요. 그녀는 마치 이전에 이것을 본 것처럼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아시아에서 3개월 동안 그녀가 배운 것 중에 저처럼 고집 센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었던 게 또 뭐가 있을지 궁금했어요. 클레이턴 교수님이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자 조명이 약간 밝아지고 있었어요. 특수부대 훈련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재생된 영상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을 통과하는 군인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마치 그림자 같았고 야간 투시 카메라를 통해서만 간신히 보였죠. 그들은 놀라운 협동력으로 함께 움직이며 완벽한 정확도로 목표물을 제압하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방어적인 전술이 아닙니다. 클레이턴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은 적진 깊숙이 타격하도록 설계된 공격적 능력입니다. 등골을 따라 차가운 기분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작고 의존적인 나라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이것들은 진지한 군사 강국의 능력이었죠. 제 마음속에서 선을 넘어섰어요. 오늘 아침에 믿었던 것으로 돌아갈 수 없었죠. 증거가 너무 강력하고 명확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만약 한국에 대해 제가 틀렸다면 또 다른 무엇에 대해 틀리고 있을까요? 클레이턴 교수님이 칠판으로 돌아와 분필로 톡톡 두드리고 있었어요. 전략적 오판. 그가 소리내어 읽었죠. 이것은 우리가 표면에 보이는 것만 볼 때 일어납니다. 오래된 정보에 의존할 때 더 깊이 들여다보는 대신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을 때 말이죠. 이상한 감정의 혼합을 느끼고 있었어요. 너무 틀린 것에 대한 당혹감, 새로운 것을 배우는 흥분,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다른 잘못된 믿음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있었죠. 소피아가 제가 볼 수 있도록 노트를 살짝 밀어주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국 능력에 대한 공식 보고서와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을 비교하는 작은 도표를 그렸더군요. 그 차이는 엄청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놓쳤지? 저는 속삭였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정말로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놓쳤던 거죠. 클레이턴 교수님이 다시 학급을 향해 돌아섰어요. 그의 푸른 눈이 잠시 제 눈을 찾는 것 같았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한국의 억제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레이턴 교수님이 말씀하고 계셨어요.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지고 있었죠. 프로젝터에는 현무라는 미사일 이미지가 보여지고 있었어요. 날렵하고 위험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클레이턴 교수님은 이 미사일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다고 설명하고 계셨어요. 목표물에서 1.2m 안에 명중할 수 있다고요. 이건 마치 축구장 한쪽 끝에서 공을 던져서 다른 쪽 끝에 작은 양동이를 맞추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도 매번 성공하는 거죠. 이 미사일들은 너무 정확해서 클레이턴 교수님이 말씀하고 계셨어요. 중요한 목표물을 파괴하는데 핵탄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수님은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에 대한 더 많은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계셨어요. 이 미사일들은 2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물속에서, 즉 쉽게 보이거나 막을 수 없는 곳에서 많은 주변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죠. 한국은 동시에 수백 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클레이턴 교수님이 계속 설명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하면 상대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어요.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숨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있었죠. 이 정보는 국가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꾸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손을 들고 있었어요. 전보다 훨씬 자신감이 없어진 상태로요. 하지만 핵무기 없이는 여전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지 않나요? 제가 물었어요. 클레이턴 교수님이 다시 그 아는 듯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그것이 실제로 더 위험한 이유입니다. 라이트군. 그가 대답했어요. 한국은 이미 필요하다면 7일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죠. 핵 없는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을요. 그는 이 전략적 모호성,
정말 필요할 때만 자신들의 완전한 힘을 보여주는 것이 실제로는 항상 가진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강력한 억제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무시했던 국가가 실제로는 다른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한 정교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강해지기 위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클레이튼 교수님이 칠판으로 돌아갔어요. 전략적 오판 아래에 그는 두 단어를 더 적고 있었어요. 전략적 비스트. 그는 우리를 향해 돌아섰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한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준비한 후 그들은 우리가 전략적 비스트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었어요. 자신들의 방식으로 주요 강대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존재죠. 저는 저의 어지러운 노트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3시간 전만 해도 저는 이런 생각을 비웃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모든 증거가 눈앞에 있으니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옆에서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녀는 배운 것에 감명받아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죠. 믿을 수 없어. 그녀가 속삭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있었어요. 나는 완전히 틀렸어. 저는 조용히 인정했어요. 미국 없이는 무너질 거라는 내 생각이 진짜 오판이었던 거야. 클레이튼 교수님이 발표를 마치고 불을 다시 켰어요. 밝은 형광등 불빛에 저는 눈을 깜빡이고 있었어요. 마치 교실을, 그리고 세상을 이제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오늘 우리는 표면에 보이는 것만으로 한 나라를 판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봤습니다. 클레이튼 교수님이 말씀하고 계셨어요. 국제 안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과소평가라는 것을 배웠어요. 특히 조용히 준비하는 국가들에 대한 과소평가죠.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자기 물건을 챙기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평소에 수다나 웃음소리는 없었어요. 모두가 이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며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천천히 제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있었어요. 제 손이 휴대폰에 스쳤어요. 오늘 아침에 한국에 관한 뉴스를 무시하던 바로 그 휴대폰이요. 마치 그것이 1년 전의 일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단지 몇 시간 전이 아니라. 우리가 교실을 나가면서 소피아가 제 옆에서 걸음을 맞추고 있었어요. 복도는 높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로 가득 차 있었죠. 이 정보로 뭘 할 거야? 그녀가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세계관이 단 한 번의 강의로 바뀌었어요. 모든 확신이 질문으로 대체되었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어. 제가 그녀에게 말했어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봐야 해. 더 이상 세상을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어.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제가 고마워하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틀린 것에 대해 바보처럼 느끼게 하지 않았죠. 침묵은 약함이 아니었어. 그녀가 말했어요. 그것은 준비였지. 우리는 함께 옥스퍼드 캠퍼스를 가로질러 걷고 있었어요. 주변의 오래된 건물들은 수세기 동안 학생들이 배우고 생각을 바꾸는 것을 지켜봐왔어요. 오늘 저도 그들 중 하나가 되었죠. 이제부터 저는 다른 종류의 학생이 될 거예요. 자신의 가정에 의문을 품고 표면보다 더 깊이 보는 학생이요. 우리가 보는 것보다 아래에 있는 것이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학생이요. 오후 햇살이 제 얼굴을 따뜻하게 하는 동안 저는 어쩐지 더 가벼워진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틀리다는 것은 불편하지만 또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기도 했어요. 더 이상 모든 것을 안다고 가장할 필요가 없어졌죠. 오늘 배운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은 한국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 자신에 관한 것이었죠. 가장 위험한 가정은 다른 나라들의 강점이나 약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는 가정이었어요. 저는 어깨에 가방을 고쳐 메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제 발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처음으로 저는 제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배우게 될 것에 설레고 있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